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7강 2교시 수업입니다. 뷰티 트렌드 중에서 지속 가능 발전과 화장품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1번서 5번까지는 우리가 이미 배운 시간이고, 다음 6번 지속 가능 화장품 브랜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7번 지속 가능 화장품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 화장품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 화장품 브랜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레알의 1919년 지속 가능한 제품 및 브랜드로 가니어 및 키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니어는 천연 유래 성분을 98% 포함한 비건 제품으로 98%의 생분해성과 피부과 테스트, 식물성 기름으로 구성되어 지속 가능성이 철저히 이행되는 공장에서 생산되어지는 제품입니다. 또한 키엘 브랜드는 환경보호, 아동복지, 에이즈 연구 등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매년 80만 불을 기부하며 아마존 화이트 크레이를 원료로 사용한 한정판 히토류 마스크를 통해서 사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히토류 마스크가 마르는데 걸리는 10분 안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도록 사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2020년 지속 가능 경영을 목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와 함께 포용적으로 성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순환 경제 달성에 기여한다는 3대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1위 기업이지만 로레알의 정량화하고 체계적인 4개 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전 초기 단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촉진을 위한 세부 이행으로 친환경 포장재 활용, 미세 플라스틱 사용 처방 개선, 포장재 라벨의 변경, 리필 용기 강화 등의 부자재 개선 및 원료 개선의 일부에 상황이 국한된 것이 아쉽습니다. 또한 고객 가치 소비 기회 증진을 위한 활동도 중국 및 동남아 5개국에 국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정량화가 부족하지만 브랜드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성장 구현을 위한 활동으로서 여성 일자리 창출 강화에 몰두하였으며 10만 명 이상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144%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순환 경제를 위한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0%대 감축, 해외 사업장은 45% 감축했으며 용수 사용률을 3에서 40% 감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대비되는 다소 적은 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종보존과 다양성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여 녹차 품종 2종을 개발하여 아미노산과 카테킨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 및 크린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색 및 크린 화장품은 환경 문제 및 피부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화장품을 말하며 2020년 EU의 화장품 이슈는 환경의 파괴를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것으로 PEF 즉 소비자는 녹색 라벨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습니다. 때문에
과학적 근거의 투명한 정보와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기업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89%가 친환경 화장품 구매 의사를 밝혀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이탈리아 밀란에서 열린 세계 화장품 학회의 주목할 만한 연구 하나가 PEF 제품 환경 발자국의 약자로 유럽위원회가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방법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녹색 마케팅을 육성하고 개선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고려해서 사용한다는 소비자는 89%에 달하며 60개국 소비자 조사에서 녹색 제품 구매에 소비자의 66%가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출시 제품에 녹색 라벨을 붙인 기업은 5,653개사로서 전체의 6.7%에 불과하고 판매 중인 제품이 9.4%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녹색 라벨의 범람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부채질하며 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과학적 근거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화장품의 환경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녹색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론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자는 게 PEF 연구 목적이 되겠습니다. PEF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함께 제공되는 클레임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안내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각종 녹색 인증은 코스모스,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인증 마크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10월 현재 코스모스 오가닉은 1090%, 코스모스 인증은 450%를 증가하며 향후 미래 트렌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출처는 한국 면세뉴스에서 발췌를 하여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www.kdfnews.com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선 녹색 화장품 PEF 결과의 사용과 평가는 신호등처럼 표시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라벨을 찍으면 이산화탄소 배출, 물 소비, 산성화, 부영양화 등 지표를 유사 제품과 비교해서 환경 영향 결과를 보여주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방법을 보여주게 됩니다. 크린 뷰티와 화장품은 풀이에서 책임 기여로 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프리프롬 클레임, 비건, 동물 실험 금지, 지속 가능한 소재에서 천연 인증, 친환경 패키징, 해양 안전 플라스틱, 100% 재활용, 탄소 중립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크린 뷰티 경향은 EU 위원회의 휘발성 실리콘 D4 그리고 D5 규제입니다. EU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 0.1%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경우 첫 번째로 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이상, 두 번째로 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은 0.001% 이상이라는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포라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반영해서 클린 앳 세포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타르색소, 포름알데히드 유발 성분, 광유, 황산염, 파라벤, 프탈레이트, 레티닐 팔미네이트, 옥시벤졸, 히드로퀴논, 트라이클로산, 트라이클로카반 등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합성향의 함유율도 1%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제품만을 매장에서 소개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경향이 클린 뷰티, 안전한 화장품을 중시하는 화장품의 유럽의 경향입니다. 중국의 경우 클린 화장품은 순정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82%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정성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이어서 73%의 소비자는 사용감, 66%의 소비자는 친환경, 57%의 소비자는 방부제 등 유해 성분, 미첨가, 34%의 소비자는 간소화된 성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비건과 크루얼티 프리 등 시장 동향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성 음식 피하기, 모피 거부하기 등 라이프 스타일 전체에 비거니즘, 즉 완벽한 채식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성 성분을 함유한 먹는 것에서 점점 바르고 입는 제품을 피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비건 뷰티 화장품의 개념입니다. 엄격한 비건들은 바르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 모두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을 선호합니다. 즉, 비건 화장품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크루얼티 프리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화장품 속 동물 성분으로는 양털에서 추출한 기름인 라놀린, 동물성 지방에서 추출하는 글리세린, 올레산, 상어 간유에서 추출해 립밤, 보습제 등에 사용하는 스쿠알렌, 에뮤오일, 젤라틴, 동물 위에서 추출해 탈취제, 비누 등에 사용되는 스타렉산, 동물의 조직, 뼈, 피부 등에서 추출하는 콜라겐, 닭, 벼슬에서 추출한 하이루론산 등이 있습니다. 꿀벌이 만든 벌집 밀랍에서 추출한 비즈왁스 및 컬러를 나타내는 까민 성분 역시 동물 성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건 화장품의 경우 비즈왁스 대신 콩왁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 시장 조사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 조사 결과 전 세계 비건 화장품 시장은 4년 전부터 연평균 약 6.3%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업체 닥터 브로너스의 경우 지난 18년간 별다른 광고 없이도 미국 몸관리 즉 보디케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제조법으로 얻은 비즈왁스 즉 천연 밀랍을 사용한 밤 연고 스타일 화장품 타입 외에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건 브랜드라는 점이 고객 확보의 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배우 제시카 알바가 애용해서 유명해진 비건 화장품 업체 아워글래스는 제품의 90% 이상이 비건 제품으로 지난해 모든 제품을
2020년까지 100% 비건으로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이 필수 원료인 광택성 구안인은 생선 비늘에서 얻어야 하지만 이를 식물성 원료로 교체하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워글래스 입장입니다. 클라란스는 10월 국내 10대를 위한 비건 화장품 마이클랄라 랑스를 출시하였으며 스위스 브랜드 벨라다 역시 비건 화장품으로 국내에 런칭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밀크 브랜드는 크루얼티 프리 비건 제품으로 아모레 퍼시픽에서 직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산 브랜드 보나주르는 41개 제품을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의 인증을 받았으며 디어 달리아 및 캣본다 브랜드는 연지벌레, 까민 색소를 포함하지 않는 색조 제품을 런칭하였습니다. 비건은 화장을 하는 도구, 브러쉬조차도 동물 털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브러쉬인 에코툴스가 있습니다. 비건 인증은 미국의 비건 액션, 독일의 브이라벨,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 조직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 비건 인증원을 통해 동물성 유전자 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루얼티 프리란 학대가 없다는 의미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동물성 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동물 권리 운동에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상태로 통용되며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제품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크루얼티 프리는 상표는 토끼 모습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토끼가 화장품 실험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6년 북미에서 크루얼티 프리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화장품 회사들은 각자 크루얼티 프리라는 뜻을 뜻하는 토끼 로고를 만들어서 제품에 표기했고 이에 북미 지역 동물보호단체 8곳은 상표를 통일하고자 화장품에 표기되는 소비자 정보를 위한 연합, 즉 CCIC를 설립한 토끼가 폴짝이는 모습의 리핑 버니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 영국 생체 해부 금지협회 BUAV가 설립한 국제 조직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 에서도 리핑 버니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PETA에서는 하트 모양의 귀를 가진 토끼의 모습을, 호주의 동물 실험 반대단체 CCF에서는 토끼 실루엣 아래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음이라고 적힌 로고를 크루얼티 프리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인증별 차이점은 표를 비교해서 보면 알 것입니다. 호주의 크루얼티 프리 제품의 인증이 상대적으로 제약 조건이 많으며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동물 실험에서 대한 대체 방안들이 모색되었습니다. 2013년 유럽에서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스라엘이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였고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화장품법 개정에 의해서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동물 실험이 금지되었습니다. 1954년 러셀과 버치는 인도적인 실험 동물 기술에 관한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실험 동물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와 절차상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러셀과 버치는 동물 실험에서 시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시험법을 개선하는 라파인먼트, 사용되는 실험 동물 수를 줄이는 리덕션, 그리고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리플레이스먼트인 3할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비트로 3T3 RNU 광독성 시험법은 기니픽 또는 마우스를 이용한 광독성 시험을 대체한 시험법으로서 빛의 유무에서 시험 물질에 노출된 3T3 5C 세포의 생존율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광독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입니다. 동물 실험은 시험 물질당 5 내지 10마리의 기니픽을 사용하고 1, 2주의 시험 기간이 소요되나 세포를 이용할 경우 3일간의 짧은 기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체 피부 모델을 이용한 피부 자극 시험법은 토끼 피부를 이용한 피부 자극 시험법, 즉 OECD TG404를 대체한 시험법으로 인체 피부의 특성을 유사하게 모방한 피부 모델을 사용한 시험법입니다. 동물 실험은 시험 물질당 3 내지 6마리의 토끼를 사용하여 3, 4주의 시험 기간이 소요되나 인체 피부 모델 사용 시에는 3일 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 자극 시험법은 토끼 안구를 이용한 안 자극 시험법 OECD TG405 시험을 대체한 시험법으로 인체 각막과 유사하게 제작된 3차원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하여 물질의 안 자극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동물 실험 시 시험 물질당 3마리에서 9마리 토끼가 사용되며 3, 4주의 시험 기간이 소요되나 3일 만에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시대 화장품에 대한 기술의 동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글 스칼라의 열람 횟수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검색 건수 중에서 화장의 검색 건수가 가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 펩타이드, 바이오 셀퍽턴트, 셀룰로스, 나노파이버 등이 검색어가 많이 검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설퍽텐트는 미생물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으로 1960년대부터 알려졌으며 생분해성이 높고 안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기조직화, 항종양, 항균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그림 2의 만노실 에리스리톨 리피드는 뛰어난 라멜라 형성 능력과 여드름이나 건조율의 주름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체의 표면 처리제로 활용이 가능하며 화장의 지수성을 높이며
소수성, 분산성을 개선할 효과를 부여해 줍니다. 아미노산은 펩타이드의 결합을 통해 짧은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펩타이드 중에서 호르몬으로 체내의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펩타이드는 피부나 모발의 중요 구성 성분으로 친화성이 있으므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펩타이드에서 유도된 하이브리드 원료가 최근 대두되고 있으며 가수분해 실크 단백질과 알칼리 실리콘 사슬을 융합한 양친매성 하이브리드 폴리머는 계면에 용해되지 않고 계면에 흡인되어 유화 형성을 하는 특성을 보이며 높은 유화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 3의 지방산 펩타이드가 결합한 팔미토일 다이펩타이드는 끈 모양의 밑살을 형성하고 겔화 기능을 보이며 피부나 모발에 소수성 피막을 형성해서 유효 성분의 침투를 촉진하며 보습, 헤어케어 제품에 사용이 가능한 성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룰로스 나노파이버는 나노 사이즈의 미세화한 바이오매스 제품으로 환경 문제가 적고 경량의 고강도의 가스 보존 특성도 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터 부재료, 포장 부재료로 사용되며 셀룰로스 나노파이버는 촉매를 이용해 목재를 산화하여 얻어지고 초산균을 활용한 경우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스를 포함하지 않고 역학 강도 및 생분해도가 우수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셀룰로스 나노파이버는 수상의 겔화와 OW 에멀전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셀룰로스 나노파이버를 이용하여 조제한 하이드로겔은 피부의 거칠어짐과 주름을 감소시키며 진피 균질성과 팽팽함이 개선된 피부의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케링 에멀전과 다상 에멀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대의 처방, 제형 기술로 이야기되는 부분은 피케링 에멀전과 다상 에멀전입니다. 피케링 에멀전 및 폼은 유화제 또는 양친매성 고분자를 사용하지 않고 소수성 실리카나 마이카, 라텍스 등의 화장용 분체나 유동 파라핀, 실리콘 오일 등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에멀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앞서 언급한 셀룰로스 나노파이버를 이용한 것으로 셀룰로스 나노파이버는 전하 밀도가 높아서 물속에서 현탁액을 형성하여 헥사데케인과 물의 계면에 흡착하여서 안정한 에멀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퀴노아에서 분리된 전분 과립을 무수호박산, 에테닐로 치환하여 안정적인 피케링 에멀전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상 에멀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OWO 형 등의 다중의 상으로 형성된 에멀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이 이동하여 붕괴되기 쉬운 불안정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한 다상 에멀전 기법으로 마이크로 채널 유화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정한 크기의 마이크로 채널을 통해 분산상을 주입하여 단분산 에멀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동 통로의 굵기, 유체 점도와 계면 장력 등을 컨트롤하여 에멀전 형태를 조절하게 됩니다.
고압의 마이크로 믹서를 이용하여 다상 에멀전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화장품의 개념 및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